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네요. 네, 그래도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아서 활동하기에는 좀 불편함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번 주가 가고 나면 또 1월 달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좀 시원섭섭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방송은 ESG 뉴스 브리핑이고요.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또 이제 바로 제가 이어서 또 하나의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두 편의 영상을 올릴 예정이에요. 두 번째 영상은 그린 수소와 관련된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빨리 지금 영상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GS건설이에요. GS건설이 국내 최초로 그린 수소 플랜트 모듈을 미국에 수출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그린 수소는 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태양광, 풍력, 그리고 이제 또 수소가 있잖아요. 수소 가운데서도 이 블루 수소가 아닌 그린 수소는 그 수소의 엑기스 가운데 엑기스거든요. 그러니까 에센스, 정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플랜트, 즉 공장을 말합니다. 이 공장을 미국에 수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기존의 건설은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거기에 이제 건설 노동자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건설 자재를 가져와서 거기다 짓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수출한 거는 그게 아니라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 플랜트를 모듈화 시켜서 미국에 수출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모듈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제 영상 가운데 모듈러 공법에 관한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참고해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시기에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듈러 공법은 전 세계에 부는 ESG 바람과 함께 이제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또 건축 공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GS건설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신재생 그린 수소 플랜트를 거기 가서 짓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그 그린 수소 공장을 지어가지고 모듈로 그거를 수출한다라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국내 건설사 가운데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듈러 공법, 그 모듈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조립하는 거예요. 그 공장에서 이 일정 부분 이제 조립을 해가지고 어떤 그 건축을 이렇게 조립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빠르게 공장에서 지어가지고 그 부품을 이제 이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원룸이면 원룸, 아파트에 주방이면 주방, 이런 식으로 이미 공장에서 그것이 다 만들어져 가지고 그 부분만 딱 빼가지고 이송을 시켜서 조립식으로 맞춰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모듈러 공법이라고 합니다. 이 모듈러 공법이 사실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일찌감치 이게 지금 ESG 바람을 타고서 친환경 건축 공법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대표적인 업체가 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삼성 엔지니어링을 한번 다루겠습니다. 친환경적인 그 건축 공법을 상당히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상당히 잘 적용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작년에 그 멕시코의 DBNR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모듈을 만들어 가지고 출항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삼성 엔지니어링 공장에서 이 멕시코에 설치할 공장을 여기서 미리 조립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배에 실어서 그거를 수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삼성 엔지니어링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설업체인 GS건설, 또 DLENC 등등 해가지고 이 모듈러 건축 사업에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법을 하면은 공사기간이 훨씬 단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품질이나 안전사고 예방 등등의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서
건설사들이 이제 이러한 새로운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건축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GS건설이요, 지금 해외에 모듈러 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 대표적인 제작 공장이 폴란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 이제 조립을 해가지고 해외 그 유럽의 여러 이제 국가에 그 모듈러 이 조립식 건축물을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해외에서, 특히 유럽에서 GS건설의 모듈러 주택, 모듈러 공법으로 만들어진 모듈러 건축이 인정을 받으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의 SGH2 에너지사가 이제 함께 우리 같이 그린 수소 관련된 플랜트 같이 해보자 라고 이제 이 제안이 왔고, 그래서 양해각서 MOU를 함께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의 랑캐스터라는 그런 그 시에 이 신재생 그린 수소 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해서 연간 4만 톤의 폐기물 종이를 원료로 하루에 11톤의 그린 수소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 건설사들, 국내 건설사들이 이제 기지개를 피는 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뉴스도 지금 또 건설사 얘기예요. 그런데 이 건설사는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IS 동서에 대한 거예요. IS 동서는요, 저도 주식 투자하면서 알게 된 건설사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제 작년 가을에 부산에 내려가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근무했던 곳이 부산시 중에서도 이제 이 해운대 옆에 센텀시티라는 완전히 무슨 신도시 같은, 혁신도시 같은 그런 곳이 있어요. 진짜 가보면은 뭐 이렇게 삐까뻔쩍한 건물들이 완전히 뭐 새로 지어진 지 얼마 한 3, 4년밖에 안 된 것 같은 그런 그 현대식 건물들이 막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혁신도시 같은 그런 도시인데, 여기에 IS 동서 본사인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고층 빌딩에 IS 동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무심코 이 건물이 IS 동서 거야? 이 회사가 돈이 많구나. 네, 그런데 IS 동서가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진출한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제 영상 가운데 폐배터리에 관련된 영상이 있어요. 그걸 참고해 보시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폐배터리의 재활용 시장에 지금 너도 나도 지금 뛰어들었거든요. 뭐 현대차, 뭐 성일 하이텍, 또 지금 제가 다룬 적 있는 코스모화학, 또 영화테크도 있고, 뭐 영풍도 있고, 지금 뭐 아무튼 지금 뭐 미국 테슬라도 그렇고 지금 2차 전지를 재활용하는 분야에 지금 뭐 너도 나도 지금 이게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IS 동서가 알고 봤더니 진작부터 이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관심을 두고서 꾸준히 투자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온 뉴스는 북미 최고 기술 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인 리시온이라고 있어요. 그 리시온사에 무려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 리시온이라는 회사가 또 만만치 않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도 전 세계의 배터리 리튬이온의 95%의 재활용률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다 사용하고 나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주요 성분이 리튬이 있지 않습니까? 그 리튬을 거의 95% 가까이 이걸 다 추출을 해낸다는 거예요. 회수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리사이클링을 해서 다시 완전히 새로운 그 리튬 원료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의 그 기술력을 보고서 IS가 그 펀드 1, 2, 그러니까 IMM 글로벌 배터리 펀드 하나랑 IMM 클린 에너지 트랜지션 펀드 하나랑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펀드를 통해서 주요 투자자로서 참여를 해가지고 리시온의 지분을 5% 이상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향후 리시온의 기술로 한국 내 사업에 대해서 독점 사업권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 동반 진출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합의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에 나도
나도 진출할 거야. 출사표를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IS 동서가 진작부터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뛰어들려고 준비를 해왔다고 했죠. 그 사례가 뭐냐면은 그 계열사 가운데 인선 ENT가 있거든요. 그 인선 ENT의 자회사가 인선 모터스가 있어요. 그 인선 모터스를 2019년도에 인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인선 모터스야말로 국내 최대 규모의 최대 실적의 자동차 재활용 업체예요. 그래서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회수하고 운송하고 또 진단을 하고 그리고 해체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과 특허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선 ENT를 지금 이제 아예 자회사로 딱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 TMC라는 회사의 지분을 또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스크랩, 그러니까 이 스크랩이라는 게 뭐냐면 찌꺼기예요. 그러니까 부산물. 이 스크랩을 배터리 핵심 원재료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기술과 특허를 국내 최초로 획득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료가 뭐죠? 리튬도 있고, 니켈도 있고, 코발트도 있고, 망간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더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그 2차 전지의 리사이클링, 재활용 관련된 핵심 원료를 추출해낼 수 있는 특허를 아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TMC에 지분 투자를 함으로써 또 이제 그 폐배터리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이 공급망을 만든 거죠. 이 TMC를 통해서 이제 그 폐배터리를 재활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다시 이 배터리 제조업체에 배터리 원료를, 추출한 원료를 공급하는 이러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결국은 ESG 경영을 하는 거죠. 이 폐배터리 분야의 어떤 재활용 기술을 통해서 또 새로운 원료를 추출해내는 이러한 것이 다 이제 자원순환 시스템이고 ESG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IS 동서가 이제 앞으로 대표적인 그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로 이제 재탄생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뉴스는요, 삼양 패키징이에요. 오늘 지금 아주 굵직굵직한 뉴스를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설명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 이 삼양 패키징이요, 430억을 투자해가지고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확대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야, 그러니까 지금 바로 직전에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투자하고 지금 이번에 삼양 패키징은 이게 지금 삼양 그룹 내에 있는 계열사거든요. 이 삼양 패키징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삼양 그룹이요, 제가 제 영상 가운데 바이오 플라스틱 부분에 대한 제가 영상을 좀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 지금 CJ 제일제당, 롯데케미칼, SK케미칼, SKC 거기와 나란히 어깨를 견주는 그 기업 가운데 삼양사가 있었거든요. 삼양사가 바이오 플라스틱 분야를 개발하는 게 작년부터 지금 막 뛰어들어가지고 작년에 새로운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을 개발했거든요.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작년에 개발한 게 7월 달에 나온 뉴스인데 이소소르비르라는 그 소재인데요. 생분해성 소재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 식물 유래의 바이오매스 기반의 생분해성 소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삼양사가 뭐 라면이나 만드는 회사가 아니네. 이 회사가 지금 바이오 플라스틱 분야가 앞으로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일찌감치 기술 투자를 했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됐는데 오늘 나온 뉴스는요, 삼양 패키징은 뭐냐면 삼양그룹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이게 패키징하는, 포장하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포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회사가 연간 2만 1,000톤 규모의 리사이클 페트칩, 그러니까 재활용된 페트칩 생산 설비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폐플라스틱, 그러니까 폐기물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사업에 뛰어들겠다라고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야,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재활용 사업에 지금 불이 켜졌습니다.
이제 불이 반짝반짝 켜졌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배터리도 재활용해. 지금 플라스틱 재활용은 제가 작년부터 계속 제 뉴스 브리핑에 단골 소재예요. 그 대표적인 업체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롯데케미칼, SK케미칼, CJ제당, 뭐 SKC, 이렇게 굵직굵직한 대기업도 있지만, 이 삼양사도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좀 재밌는 게, 리사이클 페트 칩을 개발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새로운 친환경 소재, 재활용 소재로서 리사이클 페트칩이란 뭐냐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리사이클 페트칩은요, 의류용 원사, 그러니까 의류를 생산할 때 그 섬유 원사 있죠. 그리고 투명 페트병의 원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이 삼양 패키징이 앞으로 이 리사이클된, 그러니까 재활용된 페트칩을 생산하는 공장 설비를 구축하겠다라고 뉴스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삼양 패키징은 원래 1995년도에 국내 최초로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시작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일회용 컵, 또 부직포, 뭐 충전재, 뭐 이제 공업용 바닥재, 뭐 이런 것들의 저부가가치 제품들을 이제 좀 이렇게 재활용을 해서 유색 플레이크를 생산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삼양 패키징이요, 이 현재 페트 플레이크를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시화에 공장이 있는데, 여기에 그동안에는 유색, 그러니까 색이 있는 페트 플레이크를 만들었는데, 이제 시화 공장에서 앞으로는 430억 원을 투자를 해서 무색, 그러니까 진짜 이 플레이크가 그 투명한 페트병을 활용해서 만드는 그 플레이크가 훨씬 더 고부가가치를 가지거든요. 그거 제가 여러분 혹시 제 영상 가운데 슈퍼빈, 제가 그 ESG 스타트업 중에 하나로 슈퍼빈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 슈퍼빈이 우리가 이제 뭐 이게 플라스틱 같은 거 버리잖아요. 근데 그 슈퍼빈이 AI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판기처럼 생긴 그 로봇에 우리가 이제 먹고 나서 뭐 이제 음료수를 먹고 나서 그 페트병을 여기에 넣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AI가 자동으로 분석해가지고 이거 재활용 가능한 것 아닌 것을 구분을 해가지고 재활용 가능한 것은 현금으로 환전해서 줘요. 자, 그런데 이 슈퍼빈의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투명 페트병은 이거를 회수해가지고 공장에서 이거를 이제 잘게 부숴가지고 요게 이 플레이크가 된다는 거예요. 그 플레이크가 굉장히 다양하게 그 재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인데 사실은 이제 플레이크가 사실은 이 투명 페트병에서 그걸 잘게 부숴가지고 만들어진 그게 이제 플레이크인데 가루예요, 가루. 그 가루가 새로운 그런 원료로 다시 재활용이 되게 되는 그 가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고부가가치성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직접 어디죠? 경기도 어디다가 공장을 짓는다고 했거든요. 플레이크 공장을. 이 정도로 이 유색, 색이 있는 플레이크가 아니라 색이 없는 무색 투명 플레이크는 고부가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미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삼양 패키징이 그동안에는 저부가가치인 유색 플레이크를 생산해서 판매를 해왔는데, 지금 430억 원을 더 투자해서 우리도 투명 플레이크 만들 거야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제 올인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온 겁니다. 그게 이제 한마디로 고순도 페트 플레이크, 그러니까 고순도의 플레이크를 만들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페트칩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뭐냐면 이제 이렇게 그 가루들을 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페트칩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페트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뭐 페트병을 버린다, 페트병을 재활용한다. 여기서 이 페트가 바로 그러한 그 투명한 그 플라스틱 병을 얘기하거든요. 우리 생수 먹을 때 그 플라스틱 있잖아요. 투명한 거. 그것이야말로 고순도 플레이크를 만들 수 있는, 고순도 페트칩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주요한 폐기물이라는 겁니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엄청나게 고부가가치를 가지는 원료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투자를 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금 더 제가 할 게 많은데 일단 1부 여기서 잘라서 여기서 이제 1부를 보내드리고 2부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지금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